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특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대단히 특별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계산할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려고 선생님이 요 강의를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유리수의 덧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은,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하냐,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느냐로 분류를 했었죠. 그쵸? 여러분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부호가 같은 수를 덧셈하는 게 편리하던가요? 아니면 부호가 다른 걸 덧셈했을 때 편리하던가요? 아마도 당연히 부호가 같은 것끼리 덧셈했을 때가 더 편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같은 부호를 지니고 있는 덧셈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얘기할 내용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보면, 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요. 숫자만 보는 거죠. 왜? 절대값이라 한다는 건 부호를 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케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14에다가 마이너스 두 개의 공통인 부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계산은 끝나요. 근데 이런 게 문제였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할 겁니다. 즉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건데,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를 쓴다. 그쵸?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플러스 4라는 건요, 플러스 1이 4개가 더해져서 생긴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요, 마이너스 1이 7개 더해져서 생긴 겁니다. 실제로 7개를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7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모두 다 공통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더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서로 상쇄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빵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생각했을 때도요, 우리가 0에서 요렇게 플러스 1만큼 간 다음에 다시 요렇게 마이너스 1만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얼마예요? 이거 빵이거든요. 빵. 0입니다. 0.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짝지어줘서 계산해주면 이거 다 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건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 3개만 남게 되겠죠. 자, 즉 상세의 어떤 상쇄되는 개념으로서 내가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을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하려면요, 이 마이너스 7을 두 개의 마이너스 수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즉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는 합쳐져서 지워질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는다? 마이너스 3만 남는다.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덩치가 크다라고 생각하셔요. 절대값이 크다는 건 덩치가 큰 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덩치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상세의 개념으로 우리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쵸? 뭐 다른 수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요렇게 더해줄 겁니다. 자, 당연히 분수기 때문에 통분부터 하겠죠. 그러면 너는 플러스 6분의 3이고요.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4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플러스 6분의 3과 마이너스 6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로 요렇게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수를 쪼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렇게 지워지고 남는 건 누구만 남겠구나. 마이너스 6분의 1만 남겠구나 하고 계산을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사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뺄셈입니다. 뺄셈. 아무래도 뺄셈이 덧셈보다는 좀 귀찮은 대상이기 때문에 수를 하나 적어보죠. 6 빼기 4 빼기 5 더하기 7. 자, 요렇게 부호가 생략되어진 수들의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부호를 살렸었죠. 이 쓰여진 6, 4, 5, 7이라는 수들은 모두 다 플러스의 부호를 생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6 빼기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7 해서 우리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묶어줬었죠. 미안합니다. 그 전에 이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꿨어야 됐죠. 그쵸? 그러면 더하기로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5, 그래서 플러스 7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 계산 결과가요. 선생님이 요걸 요렇게 살펴볼 겁니다. 요거를 요 밑으로 좀 내려놓고서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6, 4, 5, 7이라는 숫자, 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요렇게 가져보면요. 6, 4, 5, 7이란 숫자가 원래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6, 4, 5, 7에 플러스를 붙인 모양이 요렇게 우리가 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 식이 요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재미난 현상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너는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에서 오는 수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호까지 요렇게 한번 네모를 쳐보면요. 이 네모에 해당하는 수들이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자, 요거를 지우고요. 실제로 지금 문제의 식에서 있는 빼기, 더하기 기호입니다. 부호가 아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호예요. 그런데 이 기호를 마치 꼭 부호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박스를 치면요. 요렇게 박스가 쳐질 거예요. 너는 자, 여기는 뭐 안 써있지만 사실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 4를 앞에 빼기까지 포함을 시키되 이 빼기를 꼭 마이너스 부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결과적인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 플러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7. 자,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닙니다. 덧셈 뺄셈이에요. 근데 그냥 부호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요걸 마치 꼭 무슨 하나의 카드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4개의 카드를 다 뭐 하면 됩니까? 다 그냥 더해주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숫자를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해볼게요. 마이너스 6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7 빼기 10 이라고 요렇게 선생님이 덧셈 뺄셈 혼합 계산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게 실제로 부호는 아니지만 앞에 써 있는 덧셈 뺄셈의 기호를 부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의 카드 취급을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10처럼 보여지는 숫자들이 나온 거고, 이 각각의 카드들을 다 뭐 해버린다고요? 더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계산했던 과정에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부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자, 이거는 헷갈리니까 막스를 좀 지우고서 볼게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6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넌 더합니다. 플러스 2요. 그쵸?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더합니다. 플러스 7이요. 다음 더합니다. 빼는 거군요. 뺍니다. 누구를요? 플러스 10을요. 하고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6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다음에 더하기도 당연히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뺄셈을 더하기로 바꾸면서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계산 결과가, 자, 마이너스 6 여기 있죠. 플러스 2 여기 있죠. 플러스 7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0도 여기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호가 생략되어진 이런 혼합 계산에서는 마치 앞에 있는 덧셈 뺄셈의 기호를 부호인 것처럼 취급해서 계산해 줘도 크게 계산값이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분수로 한번 해보죠. 유리수입니다. 6분의 7 빼기 12분의 7 더하기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6분의 5. 자, 복잡해 보이는 요런 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연산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어차피 덧셈 뺄셈은 다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12분의,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요. 12분의로 모두 통분해 줍니다. 그러면 너는 12분의 14가 되고요. 빼기 12분의 7이고요. 다음 더하기 12분의 3 빼기 12분의 6 빼기 12분의 10 하고 요렇게 우리가 12로 싹 다 통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요, 부호를 꼭 마치 앞에 붙어있는 덧셈 뺄셈을 부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요렇게 카드 하나, 요렇게 카드 둘, 요렇게 카드 셋, 요렇게 카드 넷, 요렇게 카드 5개가 모두 모여진 거다, 더해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계산이, 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어차피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 플러스 12분의 14와 플러스 12분의 3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2분의 17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마이너스 카드끼리 계산해줍니다. 그러면 부호가 같을 때는 그냥 수들끼리 다 더한 다음에 부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7, 6, 10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분의 7, 6은 13, 13에 10이니까 23이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자, 이것도 상쇄한다고요. 얼마로? 마이너스 12분의 17. 다음에 더하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2분의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플러스 12분의 17과 마이너스 12분의 17을 상쇄시키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12분의 6만 요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요, 선생님이 덧셈 뺄셈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빠르고 우리가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원리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그게 숙련이 됐을 때 이제 요 단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숙련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